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민주당 계열이다. 제가 쌍따옴표를 붙였는데 이건 누구의 얘기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가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여러 가지 여의도 문법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편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당은 민주당 계열 신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 계열이라든가 보수 계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적으로 저나 우리의 국민의힘만 비판하잖아요. 지금 비판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그 신당의 정체성은 저는 명백하게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동안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를 향해서 그렇게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오늘 딱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네.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뭐 내부적으로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을 하지 않아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 싸움이거든요. 비례대표 싸움이라 그러면 개혁신당 아마 지역구에서는 뭐 국민의힘하고 저는 뭐 경쟁이 안 될 것이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국민의힘 목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586 청산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586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 청산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비례정당이 진보당과 뭐 등등을 형성을 해서 상당히 이제 좌파, 극좌파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을 이제 아마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법이 통과돼서 비례 후보가 원래는 47석인데 46석 줄어들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최대한의 어떤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실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장악할 수 있는 이 비례표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또 하나는 개혁신당의 정확한 어떤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 이거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다. 보수 계열의 정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수 지지층들을 좀 더 확고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어떤 정체성 이거는 민주당의 이중대, 삼중대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좀 비판을 많이 했었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왔었는데 어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히 둘 다 비판을 했었습니다. 여의도에 뭐 도둑들의 비교를 하면서 이번 이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같이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고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고 자. 지금 개혁신당에 비해서 약간 좀 주춤한 느낌이 있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자, 선거를 위해서 본격 채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 제가 어젯밤에도 짧게 통화했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 많이 속상했을 텐데 본인이 동지들과 상의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열어놓았지만 예.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테니까요. 네네. 네, 상의하겠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예. 예, 최 교수님. 이낙연 대표 측 이제 영입의 명단에 임종석 전 실장도 있는 것 같아요. 서른 의원은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은 상태고요. 물론 지금 한 명은 이미 그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의 그 많은 분들이 이낙연 대표 측에는 합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뭐 대체적으로 모든 지지율에서 봤을 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새로운 미래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는 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의원들이 다른 곳에서 탈락을 해서 저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차라리 개혁신당으로 가지 왜 저기로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개혁신당이 지금 이원우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은 거기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왜 새로운 미래로 안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이고 확장성도 좀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추진하고 계시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도요. 저쪽으로 가는 선택보다는 또 다른 예를 들면 국민을 넘어간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또 한 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보면 본인이 차후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 어느 정당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의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미래는 상당히 뒤로 처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제3지대의 이슈를 나름 선전하고 있는 조국신당 이야기인데 조국신당의 당명이 조국혁신당으로 결정이 됐고요. 당 색깔이 트루블루라고 합니다. 저 위에 조국혁신당이라고 불리는 저 색깔 보이시죠? 굉장히 파란색인데 광주의 하늘을 뜻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 보조색으로는 백두산 천지를 또 독도의 동해를 이런 색깔의 이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루블루라는 게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하는 색깔이다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님, 자 이름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색깔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색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약간은 이제 뭐 민주당하고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누가 이준석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을 해서 어쨌든 간에 개혁 보수 신당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일단 블루 계열로 일단 한글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국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는 않겠지만 어떤 반윤연대라는 큰 틀 하에서 민주당과 함께 어떤 뭐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가져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어떤 조국신당하고 어떤 선거연대나 이런 부분을 하진 않겠지만 아마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결국은 조국신당하고 나름대로 반윤연대라는 그 역할 분담 좀 나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결국 줄이면 결국 조국당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조국민주당에서 조민당으로도 불릴 수 있다고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국당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뭐 조국혁신당 혁신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을 뿐이지 결국은 조국당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제 어떤 결과를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석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갈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국당하고는 뭐 연대나 이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지역구든 뭐 비례대표든. 근데 만약 여기에서 의석수를 제법 가져간다면 총선이 지난 후에 뭔가 이 연대나 뭐 이런 합당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말하자면 당수에 대해서 어떤 라이벌 관계로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내부 논의 통해서 말하자면 연대연합의 대상이냐, 뭐 큰 틀에서 연대연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당의 통합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위세를 이길 수 있느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고 또 친노 친문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임종석이나 좀 뭐 말하자면 전해철이나 이런 분들하고 오히려 더 조국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더 가깝기 때문에 같이 모았을 때의 어떤 비중이 저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조국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나타나는 어떤 임종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께서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금 불협화음을 분을 삭히지 못하고 간다면 그대로 앙금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건노갑이나 이해찬이나 또 당의 원로들이 이재명보다는 조국 쪽에 더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통합의 혁신 기구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제3지대 어쨌든 크게 보면 세 갈래로 있을 것 같아요. 조국신당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 세 개의 이 제3세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갈 걸로 혹시 예상을 하세요?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이 보면 광주 하늘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토대를 이제 호남으로 두겠다. 그다음에 백두산
남북 관계의 어떤 긍정적인 아, 측면들, 예. 그다음에 독도 반일하겠다 이야기겠죠.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 묶어서 정당 형태를 낼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이 변화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거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요. 이 댓글로 어떤 것들이 붙이냐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데 예를 들어서 비례는 조국신당 찍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민주당 내 지지자들에서 그런 얘기가 움직임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포착해 보면 왜냐 일단 지역구는 뭐 조국 뭐 지금 현재 민주당을 한다 하더라도 비례 같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비례 연합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정당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진보당 색채가 강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예. 안미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 파기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냐? 그럼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냐, 조국 정당으로 갈 것이냐, 뭐 등등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저는 하나의 부분을 있다고 봐요. 여지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현재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의석을 실제 조국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지난 열린민주당 때보다는 저는 더 성과가 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세석 가져갔거든요. 예. 5.68% 득표를 해서 예. 이번에는 아마 그때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올리고 의석도 좀 더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또 얼마만큼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